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고민 많으시죠?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의 발생 속도와 해결 속도 비교해 보면 해결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혁신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혁신가들을 잘 리드해가고 계시는 아쇼카 한국의 이혜영 대표님,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우선 아쇼카 어떤 단체인지 소개도 좀 해주시고, 아쇼카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쇼카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이고요. 네네. 1980년에 설립이 돼서 이제 40년 정도 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아쇼카는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체인지 메이커들을 지원하고 또 연결하고 그들의 힘이 더 좀 세져서 네.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들보다 네. 해결책이 더 많아지는 세상을 좀 빠르게 앞당기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체인지 메이커들 중에서도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좀 더 굉장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또 사회적 기업가, 네네. 소셜 앙터프러너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또 이제 아쇼카 펠로로 선정을 해 오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4,000명 정도의 4,000명. 아쇼카 펠로들이 90개 넘는 나라들,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쇼카 그 이름 특이한데 어떤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사람의 이름이에요. 네. 그 고대 인도의 왕이었던 아쇼카 대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혁신적이었던 네. 인물. 네, 그분을 저희 아쇼카의 창업자인 빌 드레이튼이라는 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분 중에 네. 한 분이어서 그분의 이름을 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우리가 잘 아는 물시계, 해시계 네. 이런 것들을 만든 한글을 창제한, 정말 그래서 백성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던 네. 그런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인도의 고대어 산스크리트어로는 슬픔을 적극적으로 사라지게 한다. 슬픔을 예, 그래서 슬픔을, 고통을 줄이고 없애는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보니까 이제 그 펠로우 프로그램 뭐 이런 게 3년간 생활비를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 프로그램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아쇼카의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이었고 가장 좀 그 독특한 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회 혁신가를 발굴을 하면 또 나름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정을 하게 네. 되면 펠로우로 3년 동안 그분의 개인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보장해드리는 네네.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은 이제 펠로들마다 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저희는 조건도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영수증 같은 거 제출하실 네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신뢰에 기반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분이 살아오신 인생, 앞으로 만들 변화에 대해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고, 뭐 그 금액이 사실 이 영리 섹터에서 이야기하시는 엔젤 투자보다 많고요. 시리즈 A 투자 금액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 나라의 물가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연동이 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참 그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도전을 할 것 같은데, 그 선정 기준, 펠로우 선정 기준, 뭐 절차, 제 생각에는 대단히 까다스러울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사실 뭐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선정 과정 자체가 그 혁신가 분의 인생에 대한 사실 굉장히 깊은 그 관심, 호기심, 그리고 그런 애정을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만들어 나갈 그 변화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사실 대화하는, 저희는 깊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선정 기준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좀 시스템적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인가, 그래서 뉴 아이디어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나머지 4개는 그 아이디어의 창의성,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임팩트, 스케일의 임팩트가 나올 것인지, 그다음에 4번째는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앙터프러너로서의 자질,
예, 그런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어 왔는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 자체의 또 윤리적인 소양, 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5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전 세계에서 동일한 기준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글로벌에 또 인터뷰하시는 분, 또 그 현지 로컬의 또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좀 결합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잖아요. 아까 이제 아쇼카 펠로우가 약 4,000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최연소가 몇 살 정도 되나요? 30대 초반 분들은 요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제 생각에 20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나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네.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게 숙성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아쇼카에서도 나름 그 과정이 견습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적어도 7년, 10년 그 분야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천착을 해서 어떤 다양한 실험들을 해본 끝에 어떤 솔루션이 나온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40대나 50대 때 펠로우가 되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신데 최근엔 더 추세가 30대 그 아래 20대도 펠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 청년 실업이 심각해서 네. 제가 우리나라 특히 소셜 벤처 쪽에 열심히 하는 젊은 친구들 정말 아쇼카 펠로우에 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연소가 얼마인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4,000명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재정적인 이제 서포팅이 가잖아요.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비영리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지만 저희 구피플도 지금 어떻게 모금을 잘할까, 뭐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새로운 어떤 모금 툴을 개발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재정적인 서포트 아니면은 어떻게 그 돈을 이렇게 확보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아쇼카도 나름 이런 활동을 유지하고 또 그 혁신가들에게 자금을 지원을 하려면 자원이 저희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아쇼카는 사실 재단은 아니고요. 저희 창업자 분도 40년 전에 아쇼카를 시작할 때 스타트업으로 아쇼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아마 자금 한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모델이죠. 나도 이제 내 주머니 5천만 원 있는데 혁신가들을 전 세계에서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비를 3년 보장해주는 일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 모델을 그래도 그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가치가 클 것이다, 임팩트가 클 것이다라고 믿고 꾸준히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차차 이제 그런 혁신가들의 중요성, 그런 혁신가들에게서 어떤 좀 또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실 비즈니스 섹터에 영리 섹터에 그 또 깨어있는 기업가들, 자선가들이 아쇼카에 일정한 금액들을 기부를 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그 돈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위탁받은 느낌으로 그 돈을 가장 사회에서 크게 임팩트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사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선순환을 만드는 일을 지난 40년 동안 해온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잘 아는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여기에 어떤 서포터로 지금 계신가요? 네, 초창기에 맞습니다. 뭐 락커펠러 재단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또 이베이 창업자인 분 이런 분들이 아쇼카에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뭐 대륙적으로도 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남미로 유럽으로 지금은 북미 뭐 우리 아시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그런 자선가들이나 기업의 총수 분들 중에서 정말 기업이 물론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영향도 있지만 또 그 기업이 할 수 없는 정말 소셜 섹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분들을 또 후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의 기부와 후원으로 지금까지 4,000명에 가까운 펠로들을 지원해 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뭐 최근에 이제 카카오 김범수 회장도 뭐 이렇게 기부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좀 이러이러한 아쇼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아쇼카 펠로우를 양성하는데 내가 좀 도움을 드리겠다. 돈은 뭐 크든 적든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아쇼카 코리아에 연락을 하면 됩니까? 네, 당연하죠.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제 스마트폰에 체인지 메이커 라이브러리 이 어플을 깔았어요. 보니까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회혁신가들의 백과사전?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거기에 보니까 굿피플 케냐 이런 사업장들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잘 만드셨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 아직 저는 다는 못 봤지만 그 대표님께서 한 3분 정도 꼽는다. 아니면 베스트 원, 가장 기억에 남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앱 다운로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네, 저 유저가 되셨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좋게 또 말씀해 주셔서 댓글도 감사합니다. 달았어요. 아, 거기다. 그러셨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액티브 유저가 되셨네요. 저희가 이 체인지메이커 라이브러리 앱을 만들게 된 거는 아쇼카가 4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 사회 혁신가들 4,000명에 대한 정보, 그분들의 스토리,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를 이렇게 누구나 보실 수 있게 네. 이렇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거기까지는 좀 힘이 미치질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쇼카 한국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 아쇼카 펠로들의 데이터를 디지털 모바일화 하는데 좀 주도적으로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앱이 지금 한 100개국에서 벌써 네.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아쇼카 펠로들의 스토리 중에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분들의 어렸을 때나 성장 과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냥 보통 우리가 사회혁신가들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네. 아니면 그 솔루션 자체에만 이제 보통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분들을 펠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깊은 인터뷰를 하거든요. 거의 인생사 인터뷰를 네. 합니다. 뭐 한 번 인터뷰하면 막 7시간, 8시간. 모든 네. 해부를 하시는구만. 네, 그 기본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왜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왜 이런 독특한 어떤 시각과 솔루션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네. 어떤 이제 교육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본인의 진로나 미래를 네. 고민할 때 아니면 어떤 본인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나 아니면 자기가 겪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좀 이 펠로들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을 한다든지 좋은 좀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걸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이 앱이 생기고 나서 요새 잠을 조금 잘 못 자요. 그걸 침대에 누워서 보다 보면 아니 이런 펠로도 있었어? 아니 이런 정말 아이디어가 있었어? 하면서 너무 저도 아쇼카에서 제가 일한 지 지금 9년이 다 돼가는데 그 4,000명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앱이 되고 이게 디지털이 되니까 확실히 좋은 점은 저도 여기서 끊임없이 계속 네. 영감을 받고 하루에 비타민 하나를 챙겨 먹는 느낌으로 한 명의 펠로를 알아가는 거의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최근에 제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펠로 중에 미국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젊은 펠로들이 많이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30대 때 이 펠로가 된 분이고요. 카트리나 스페이드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은요. 장례 문화를 혁신하는 일을 합니다. 30대 이제 40이 좀 안 된 분이 하필이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업으로서 미션으로서 장례 문화를 개혁하고 혁신한 일을 한다는 게 좀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앱에 보시면 스토리가 나와요. 어린 시절의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의사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의사시니까 보통 이제 밥 먹을 때나 이제 가정에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 특히 이제 누가 죽었다라든지 어떤 환자가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본인은 의사가 되진 않고 건축을 전공하러 갔습니다. 건축과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결국은 건축 디자인이라는 걸 전공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과 장례라는 것이 여전히 미국에서도 굉장히 터부시되는 주제이고 장례의 어떤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상업화돼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곧바로 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재가 돼버리거나 이제 이런 어떤 그냥 대상화되고 물체화되는데 사실 한 인간이 살아온 인생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인간이 꼭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나. 그리고 실제 또 이 화장이요. 기후변화에도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 어쨌든 태우는 거고
그래서 발생하는 오염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 이 세상에 자연에 좋은 걸 돌려주기보다는 네, 어쨌든 기후 변화에 기후 문제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주고 떠나야만 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진 거예요.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간의 몸과 존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상업화되고 너무 획일화된 장래 산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제 인간의 몸을 가장 자연스럽게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이제 이걸 퇴비화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의 몸이 어떤 그런 방부제라든지 아니면 뭐 불필요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또는 화장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기후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은 채 오히려 자연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땅으로 가장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설계를 하고 해서 그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미국의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 두 개 주에서 법적 승인을 받아내가지고 지금 유망한 사회적 기업으로 네,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 매장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몸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 과정을 설계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캡슐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캡슐에 들어가서 그것이 잘 몸이 이제 뭐 부패 과정을 굉장히 그거를 잘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온전히 땅속으로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네 어떤 뭐 수목원이나 산림이나 이런 곳으로 그 가족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 땅을 이제 그 흙을 돌려보내서 그분의 테드 영상이 있어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카트리나 스페이드의 그래서 카트리나 스페이드의 테드 영상인데 그 영상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을 잘 마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잘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기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내 몸이 다시 지구로 환원이 됐을 때 그 흙으로 여러분은 레몬트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참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의사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본인의 적성이나 재능은 건축 쪽에 있어, 디자인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자기의 삶에서 경험들과 관심사들과 열정이 모여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직업 아니면 어떤 그 필드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희 펠로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한 분 한 분 이렇게 알아가시면서 단지 그 솔루션만이 아니라 그 솔루션을 만들게 된 그 사람, 과정, 스토리 이런 것들에 좀 빠져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비타민 C를 안 먹고 지금 여기 들어가서 체인지메이커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카트리나의 스토리를 비타민 대용으로 비타민 먹겠습니다. C, 저희 체인지메이커의 C를 비타민 C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김범수 의장 후원으로 미래를 여는 시간인가요? 그 플랫폼, 네트워크 플랫폼 만드셨죠?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펠로우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킹을 위한 그건가요? 아닙니다. 미래를 여는 시간은 좀 아쇼카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엿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기존에 이제 펠로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일은 원래 아쇼카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던 일이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미엿이라고 하는 브랜드까지 만든 이유는 거기서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저희가 어떤 중요한 영역, 주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미여시 같은 경우는 미래 교육입니다. 교육 혁신,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진짜 앞으로 미래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교실의 풍경은 뭐 100년, 150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이 굉장히 큰 괴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미래의 준비가 될 수 있고 자기 잠재력을 펼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2016년에 저희가 김범수 의장님하고 의장님도 교육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다만 본인은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쪽에 원래 이제 전문가시고 플랫폼을 만드시는. 근데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은 많지만 직접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있으셨는데 저희 아쇼카가 이런 교육 문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다양한 솔루션을 네. 가지고 있는 펠로들이 해외에도 수천 명이 있고 한국에도 이제 그 무렵에 교육 분야의 펠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런 펠로들을 좀 코어에 두고 기본으로 하지만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현장에 다양한 체인지 메이커분들, 다양한 리더들을 좀 한데 모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를 네. 만드는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에 이제 김범장님께서 그런 한번 우리가 그 콜렉티브 임팩트라고 하죠. 네. 네, 그런 콜렉티브 임팩트로 한번 이 교육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아쇼카와 함께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꾸준히 지금 교육 어떤 혁신가들을 한국과 해외를 연결하고 또 한국도 공교육 안과 공교육 밖에 있는 분들을 또 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 빌딩을 해왔고요. 지금 한 5년 동안 9번의 오프라인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있기 전에는 네. 그래도 오프라인 포럼을 9회 9번 동안 개최를 하면서 이 미래 교육의 중요한 어젠다들이라든지 플레이어들이 누군지를 네. 이제 확인하고 그분들을 초대하고 이야기를 듣고 서로 연결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일들을 쭉 5년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됐지만 교육의 양극화 아주 심해진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유한 집 자녀가 쓰는 컴퓨터 속도가 100인데 어려운 집 아이가 쓰는 컴퓨터 속도가 1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 속도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보니까 아쇼카의 그 아쇼카 U가 유니버시티인가요? 네. 그 아쇼카 U라는 게 있던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학교를 선정을 해서 아마 어떤 서포팅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쇼카 U는 네, 유니버시티의 U가 맞고요. 그거는 이제 글로벌 아쇼카와 글로벌 미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된 이니셔티브이고 이제 교육 뭐 초중고등학교도 있지만 어쨌든 대학이라는 게 네. 굉장히 교육에서 하나의 정점이기도 하고 또 대학의 변화가 또 아래 초중고의 변화를 또 견인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대학들 중에서 이런 어떤 사회 혁신 체인지 메이킹을 중요한 우리 학교의 캠퍼스의 가치이자 어떤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네. 그런 좀 선도적인 대학들을 아이비 리그가 있듯이 네. 이제 체인지 메이커 캠퍼스 리그로 네. 이제 좀 연결하고 묶는 작업을 지난 한 12년 동안 아쇼카 본사의 그 아쇼카 U 팀이 이제 진행을 해온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한 60개 정도 대학들이 이 체인지메이커 캠퍼스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사실 이 동북아시아에서 최초죠. 한양대학교가 2년여 정도의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최초의 아쇼카 체인지메이커 캠퍼스가 됐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지금 좀 이런 사회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학에서도 중요한 지금 기치가 되고 있는데 한양대학교가 그런 부분에서 자타공인하는 굉장히 리더. 매년 한 개 대학만 선정하세요. 근데 사실 그 선정은 저희가 기준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12년 정도 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60개 정도 대학들이 지금 이미 체인지메이커 캠퍼스로 선정이 되고 그 안에서 많은 또 이제 경험과 노하우들이 쌓여서 이제는 그거를 좀 더 확산하려고 하는 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선정 절차들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쌓인 다양한 경험과 데이터들을 이제 더 많은 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 공유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한양대학교가 지금 그 아시아에 있는 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 체인지 메이커 캠퍼스들을 또 모아서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그래서 약간 좀 새로운 네트워크를 그 구축하려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조금 더 이제 파생되는 그리고 좀 더 그 지역이나 그 로컬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연결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아쇼카는 계속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할 예정이죠. 네. 저는 주말 되면 안산 둘레길 가끔 갑니다. 근데 그 독립문 근처에 지나다 보니까 어떤 뮤지엄 같은 게 하나 있던데 그게 아쇼카 스페이스? 맞죠? 제가 들어가려다 지금 지나치기만 하고 못 들어가 봤는데 이제 조만간에 꼭 가겠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 그 스페이스 뮤지엄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아쇼카가 이제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사회 혁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들에 관한 아까도 말씀드린 뭐 그 스토리들,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네. 뭐 빅데이터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저는 굉장히 독특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한 명의 펠로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아쇼카의 뭐 직원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최소 1년의 시간을 쏟아붓거든요. 그 R&D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 어떤 하나의 솔루션에 네. 대해서. 그러면 4,000명을 했다는 거는 사실 4,000년이란 시간을 네. 어떤 그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그 솔루션을 진짜 이해하는데 R&D를 한 거거든요. 또는 이 펠로 한 명이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기까지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카트리나 스페이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이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발전시켜온 과정이 10년 정도 실제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의 펠로의 솔루션이라는 건 한 10년치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와 지혜가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4,000명 곱하기 10년을 하면 몇 년이죠? 4만 년이죠. 예. 4만 년이라는 시간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인류에게 중요한 정보와 경험치가 거기 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쇼카, 특히 한국이 지금 굉장히 좀 파이오니어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그 4,000년 내지는 4만 년에 해당할 수 있는 그 인류의 굉장히 소중한 지혜와 자산인데 그 자산을 대중화시키고 싶어요. 네, 이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누구나 그 지혜와 정보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걸로 바꾸고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저희가 시도를 했어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누구나 자기 언어로 그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체인지 메이커 라이브러리.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신 뮤지엄의 컨셉으로 지금 아쇼카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혁신가들의 스토리를 물론 앱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좀 더 그 솔루션과 그 사회혁신가가 실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솔루션을 만들게 됐는지를 좀 체험하고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혁신의 스토리들을 좀 사람들이 와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감하고 그게 뭔가 나의 심장 세포 하나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주고 싶어요. 지금은 경험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경험하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을 해서 그 공간에서는 주제가 바뀝니다. 저희가 최근까지는 환경, 기후변화를 주제로 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쇼카 펠로 10명을 소개하는 전시와 미디어 아트 그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두 번째 전시로 넘어가는 이제 리뉴얼 중인데 8월부터는 세대, 고령화, 제너레이션. 네, 제너레이션과 이 에이징.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이제 롱제비티라고 요새는 부릅니다. 이제 인간 수명이 두 배가 늘었잖아요. 지금 지난 한 세기 만에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과거의 모델에 어느 정도 맞춰 살고 있거든요. SK 대 선배님이 옛날에 모셨던 분이 전번에 만났더니 강 사장 내가 65세면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80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 있어가지고 내가 노후 계획을 잘못 짰어 이러시더라고요. 딱 그겁니다. 네, 우리 과거에는 50년 인간 수명이 100년 전에는 딱 50살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50살까지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젊은 시절, 어떤 중장년 시절을 계획하는 것과 내가 80살, 사실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를 거거든요. 교육이든 직업이든 자기의 어떤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너레이션과 이 고령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풀고 있는 전 세계 펠로들 중에서도 10명을 우리 한국 사회에 꼭 소개하고 싶은 10명을 추려가지고 그분들의 스토리, 그분들은 또 그 일을 왜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이제 방문객들이 진짜 느끼실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나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그래서 그 관람을 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뭔가 내 삶의 변화가 하나라도 있는 그런 좀 저희는 전시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티스트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아트 기반 그리고 또 기술을 또 활용을 해서 다양한 또 좀 어떤 디지털적인 경험도 같이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흘러버렸네요. 오늘 그 아쇼카에 대한 소개 또 이제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정말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빠른 시일 안에 아쇼카 스페이스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쇼카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우리 이혜영 대표님의 자상한 설명으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신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말에 또는 주중이라도 자녀들 손잡고 독립문 옆에 있는 아쇼카 스페이스 한번 가서 오늘 말씀하신 거 또 확인하는 입장에서 또 그게 자녀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 복세편살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렇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포자기일 수도 있고 또는 긍정적인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혜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환경은 주어진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주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우리 주도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저희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생활하시면서 환경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회 혁신가들, 아쇼카 펠로우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아시죠? 고맙습니다.